진돗개가 늑대 6마리를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고요? 한국개가 4,000마리 양을 혼자 지켰다니, 그거 완전 소설 아니에요?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소설도 꾸며낸 드라마도 아닙니다. 국제양목협회가 공식 인증한 뉴질랜드 캔터베리 고원에서 실제로 벌어진 실화입니다. 무시당했던 한 마리의 개, 경멸의 대상이던 이름 진돗개가 어떻게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지금부터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진이가 이 마을에 오게 된 사연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몇 해 전 한국의 외곽 산골 마을에서 발견된 진이는 유기견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았고 목줄 자국은 선명했으며 사람만 보면 움찔하고 숨는 버릇이 있던 개였습니다. 보호소에서도 몇 달을 보냈지만 입양 문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조용한 눈빛과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누가 봐도 이 개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듯했죠. 그런 진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교환 유학 중이던 한 한국 청년 재현이었습니다. 재현은 한국에서 반려견을 키워본 경험이 있었고 보호소 봉사를 하러 갔다가 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만히 그를 바라보던 진이의 눈빛에 재현은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그냥 포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이었어요. 청년은 곧바로 임시 보호자로 나섰고 몇 달간 정성으로 돌보며 진이와 신뢰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교환학기가 끝나고 귀국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어디든 함께 가야죠. 그는 모든 절차를 밟고 복잡한 검역과 수송 허가를 받기 위해 수개월을 더 머물렀습니다. 결국 자신의 귀국 일정을 미루고 진이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넘어가기로 결심한 청년. 그는 자신이 자원봉사를 하던 농장에서 진이를 소개했고 그곳이 바로 캔터베리 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진이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낯선 외국 땅, 낯선 기후, 낯선 언어. 더군다나 유기견이라는 꼬리표는 그 자체로 낙인이었습니다. 특히 이 목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조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원로이자 수십 년 동안 목장을 관리하며 지역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죠. 보더콜리와 shepherd 같은 품종견만이 양치기 개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돗개. 진돗개라는 품종은 처음 듣는데? 생긴 것도 소심해 보이고 이것 봐 지금도 눈치를 슬금슬금 보잖아. 이렇게 소심하고 융통성 없는 성격 때문에 양몰이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는 진이가 나타난 날부터 줄곧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반대 의견을 냈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진이의 존재를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일본에서 유명한 품종견인 시바견과의 잡종 교배로 만들어진 품종이라던데. 그런 개한테 뭘 기대해요? 혈통도 애매하고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유기견인데. 그냥 마당에 묶어두고 지키는 용도로나 쓰는 게 맞죠. 조지는 진이가 눈에 띌 때마다 투명인간 보듯 했고 훈련 시간에는 일부러 다른 개들만 챙기며 진이는 빠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똥개한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우린 실전에 투입할 개들이 필요하다고. 그의 말투는 언제나 비아냥거렸고 목장 운영의 전문가인 조지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주변 사람들조차 점차 진이를 대하는 태도가 경계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이가 양떼 근처만 가도 조지는 허리를 펴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양 놀래니까 가까이 못 가게 해. 넌 목장 구석에나 있어. 뿐만 아니라 진이는 기존의 개들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오랫동안 양몰이를 해온 보더콜리 무리는 진이를 낯설어 했고 새로운 존재를 경계했습니다. 식사 시간엔 진이의 밥그릇을 일부러 뒤엎는 일이 다반사였고 물통에 발을 넣어 흙탕물을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진이가 쉬고 있는 구석으로 몰래 다가가 짖으며 위협하거나 운동 시간엔 진이의 주변을 빙빙 돌며 혼란을 주는 등 노골적인 따돌림이 이어졌습니다. 관리자들은 개들끼리 원래 저러다 친해지는 법이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이는 그 안에서 철저히 혼자였고
단 한 번도 짖어 반항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 조용한 인내가 나중에 얼마나 위대한 용기로 돌아오는지 그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진이는 그런 말에도 묵묵히 우리 발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눈빛은 조용히 주변을 살폈죠. 왠지 모르게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이곳에서 해야 할 역할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진이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진돗개는 사냥개나 경비견이지 양치기 개가 아니야. 심지어 SNS에서 조롱 섞인 댓글도 달렸습니다. 똥개 풀어놨다가 양 다 잃겠다. 그 말들이 떠올라 밤에 잠이 오지 않았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했습니다. 진은 뭔가 달라요. 단순히 똑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뭘 해야 할지 아는 눈이에요. 처음 목장에 온 진이는 다른 개들과 다르게 양에게 짖지도 억지로 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양떼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규칙과 흐름을 읽는 듯 했죠.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 몇 날 며칠을 관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는 공격적인 행동 없이 양떼를 서서히 자기 쪽으로 유도하더니 어느새 아주 질서정연하게 풀밭에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명령도 훈련도 없이 말이죠. 그 모습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기존의 개들은 소리를 내며 몰았고 양들이 그 소리에 쫓기듯 움직였다면 진이는 양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날씨 좋은 어느 날 갑자기 진이가 양떼를 계곡 아래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지만 지켜봤습니다. 2시간 뒤 폭우와 함께 우박이 쏟아졌고 다른 목장의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 양들은 바위 밑 그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개는 뭔가 다르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무전기가 울리며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늑대떼가 북쪽 언덕에서 접근 중입니다. 6마리의 늑대가 떼를 지어 캔터베리 고원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부는 급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개 출동, 양떼 집합. 하지만 보더콜리는 이미 먼저 도망쳤고 셰퍼드는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양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현장은 통제 불능 상태로 변했습니다. 간부는 초조하게 소리쳤습니다. 젠장 이대로면 절반은 잃겠어. 그 순간 조용히 일어선 존재가 있었습니다. 진이었습니다. 그는 느릿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양떼 앞에 섰습니다. 지금 저게 뭐 하는 거야? 물릴라 조심시켜요. 간부가 외쳤지만 그 누구도 진이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늑대 6마리는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진이를 주시하며 접근을 멈췄습니다. 진이는 그들 앞에서 꼼짝하지 않았고 달빛 아래 하얀 털은 한 마리 늑대보다 더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우두머리 늑대가 으르렁대며 다가오자 진이는 재빠르게 옆으로 움직여 바위가 많은 지역으로 유도했습니다. 나머지 늑대들도 진이를 따라가며 진영이 흐트러졌고 바로 그 순간 진이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한 자리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지금 늑대들의 동선을 조종하고 있는 건가? 간부는 멍하니 진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공방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진이는 한 마리의 늑대도 양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았습니다. 늑대들은 지쳤고 결국 우두머리가 포기한 듯 방향을 틀어 뒷산으로 사라졌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진이는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도 다시 양떼를 지키는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고위 간부는 진이 앞에 다가가 조용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합니다. 진돗개라고 했나요?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네요. 며칠 후 양목협회는 공식 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진이의 행동을 분석했고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이는 명령이나 훈련이 아닌 본능과 분석에 의해 판단하고 움직인다. 기후변화 감지, 지형 이해, 양행동 분석, 포식자 대처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마리 개가 독립적으로 해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사례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전통견으로 알려진 시바견의 기원이 바로 진돗개였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진돗개를 일본이 반입하여 교배 및 개량 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 시바견이라는 것이었죠. 결국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시바견의 원형은 바로 한국의 진돗개였습니다. 전통을 버리고 외형만 바꾼 개가 일본견이 되었고 진짜 정체성과 본능을 간직한 개는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장을 지킨 수호자였고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진정한 전사였으며 무시받던 이름 진돗개가 품고 있던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이는 전설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뉴스로, 다큐멘터리로, 양치기 교육자료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도 진이는 고원의 새벽을 걷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말합니다. 양치기의 기준은 보더콜리가 아니라 진돗개다. 어쩌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배경이 없다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쉽게 판단되고 외면받는 세상 속에서 진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이나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끈기와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는 것. 한때는 똥개라 불리던 진돗개가 일본 전통견의 뿌리였고 세계 최강의 약물이 개들을 제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듯 우리도 스스로를 믿고 한 발자국씩 나아간다면 누구든 자신만의 전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돗개 진이는 단순히 양을 지킨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가진 저력과 품격을 그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증명해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충분히 해당됩니다. 무시당했던 이름, 외면받았던 자리에서 누구보다 뜨겁고 단단하게 세상을 바꿔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진짜 대한민국스러움 아닐까요? 그날의 진돗개 진이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앞으로 더 진한 감동을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